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일단은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했던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다른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고 가죠. 자, HTML 코드를 작성하는 이 영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그리고 태그 이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 녀석들은, 자,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 지금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녀석들은 분명히 줄바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나타날 때 줄바꿈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HTML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텍스트, 태그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얘네들은 이 줄바꿈으로 인식해주지 않아요. 그냥 한 칸의 띄어쓰기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줄바꿈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얘는 결국 한 칸의 공백일 뿐이에요. 이 첫 줄이 나오고 그 다음 문자가 나올 때 그 사이에 줄바꿈이 지금 네 줄,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총 5줄의 줄바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칸으로 인식이 된다. 이거는 태그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태그가 기본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면 이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화면에 적어 놓은 거대로 줄바꿈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태그도 이렇게 존재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PRE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정의되어 있는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입력한 모양 그대로 화면에 그려줘요. 근데 얘는 이러한 능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의 문자 덩어리를 띄어쓰기를 지금 이만큼을 실질적으로 띄어쓰기로 적용시키고 싶은데 얘는 인식을 안 해줘서 이게 태그로 감싸도 사실 안 됩니다. 태그로 이 녀석이 감싸진다고 해도 PR이라고 하는 그 태그가 아닌 이상 이 띄어쓰기가 다 인식이 되진 않아요. 여기서 한 칸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처리하는 방식도 따로 존재해요. 줄바꿈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도 따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HTML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만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거 다시 좀 돌아가서,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형태를 좀 바꿔볼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와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 서브젝트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상황. 그럼 컴퓨터가 이 서브젝트라는 태그를 찾아가면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알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썼으니까, 태그를 사용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CSS 이 녀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서브젝트라고 하고 중괄호를 열고 닫아준 다음에 컬러, 레드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단 얘부터 좀 보겠습니다. 컬러 레드라고 하는 이 녀석.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이 한 줄의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느낌이 오시죠? 컬러 레드, 글자 색을 바꿔주는 스타일 속성입니다. 자, 이 CSS라고 하는 녀석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녀석은 실제로 HTML 태그를 찾아가서 여기에 적혀있는 스타일 속성대로 스타일을 변경해주는 작업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이 스타일 속성은 글자색을 바꾸는 스타일 속성이다. 실제로 CSS는 이렇게 직관적인 녀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녀석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얘는 컬러, 레드, 글자색을 레드로, 색깔을 레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녀석이겠죠?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 녀석. 제가 CSS 코드를 입력하는 영역에 서브젝트라는 걸 입력을 하고 중괄호를 열고 닫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스타일 속성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적용이 잘 됐죠. 안녕하세요와 반갑습니다의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선택자 혹은 뭐 검색어 등등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선택자입니다. 자, 이 선택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브젝트를 넣었다. 이 말은 컴퓨터한테, CSS한테 서브젝트 태그를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스타일 속성을 실제로 적용시킬 태그를 선택하는 자리다 라고 해서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태그를 찾아가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와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글자, 이 녀석들이 서브젝트 태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찾아가서 글자색을 바꿔준 형태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HTML과 CSS의 사용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이런 태그, 제가 만들어낸 이 태그를 하나 넣어서 이 부분의 색깔을,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CSS 코드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죠? 여기다가 GGG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컬러 블루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파란색으로 잘 바뀌어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HTM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 이 영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 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 연기자죠. 그리고 이 CSS는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글자를 감싸고 있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 태그는 서브젝트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반갑습니다도 서브젝트 태그가 쓰여져 있죠. 자, 이 서브젝트와 이 서브젝트는 같은 배우일까요? 같은 배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촬영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촬영장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명의 배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 명의 배우가 있어요. 자, 이 배우들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얘네들은 두 명으로 봐야 돼요. 자, 두 명인데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같은 녀석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녀석인데 이름이 같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 세 줄에는 몇 명의 배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3명의 배우가 있는 거예요. 3명의 배우인데 2명이 이름이 같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배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우는 실질적인 표현으로는 엘리먼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먼츠. 얘는 이제 요소라는 뜻인데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한 명의 배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열린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 두 개 정도 빼고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개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엘리먼트다 라고 하면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가 둘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은 배우고 이 녀석이 스타일리스트였으니까 얘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우를 찾아가서 색깔을 레드로 바꿔 라고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한 명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GG라고 하는 이름의 배우를 찾아가서 컬러를 블루로 바꿔 라고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이 두 스타일리스트가 일을 잘하고 있죠. 배우를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 녀석은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화면 구성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첨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배우한테 야, 너 이걸 이렇게 좀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하면 배우가 감독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분간 이 스크립트를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내려놓고 HTML과 CSS 영역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다. 일단은 이 녀석도 일단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부터 좀 볼까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 종류가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셋.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지금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얘네 몰라도 돼요. 제가 X친 녀석들은 몰라도 돼요. 그럼 남는 거 뭐 있어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녀석과 블럭이라고 하는 녀석 두 가지가 남겠죠?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메모장으로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총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만 먼저 알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배우는 거를 다 마칠 때까지가 돼도 사실 이 두 가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이 두 녀석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볼 겁니다. 일단 인라인 블럭 앞에 있으니까 이 녀석부터 보죠. 자, 이 녀석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라인 블럭과 블럭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태그를 사용할 때 이 태그란 녀석을 쓸 때 기본적으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녀석도 결국엔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 태그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브젝트를 찾아가서 뭐 컬러를 뭐 레드로 해라 이런 게 가능했죠? 아까도 봤었던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를 해서 블럭 같은 걸 넣어주면 얘가 변해요. 지금 얘네들은 갑자기 줄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스타일을 부여하는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지금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값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화,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본질은 글자래요. 글자래요, 글자. 그 다음에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텍스트 얼라인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얼라인도 우리가 사용하는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고요. 얘는 텍스트의 정렬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가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블럭은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얘는 최대한으로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높이 부분에선 둘이 똑같죠? 근데 너비는 둘이 반대래요. 하나는 최소하고 하나는 최대하고. 그리고 본질은 블록이래요. 그리고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마질 레프트, 마질 라이트를 사용해서 정렬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마질 레프트와 라이트도 그냥 스타일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예외 관련된 부분은 일단 아직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를 알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인라인 블럭 요소들은 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대표적인 블록 요소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div, article, section, 그 다음 navi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 태그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div 태그, 그 다음에 section 태그, article 태그, 그 다음 navi 태그, 이 녀석들입니다. 자, 이 태그들은 제가 블록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록으로 잡혀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냐, div에 뭐라고 입력하고 섹션에도 입력하고 이렇게 다 입력을 했을 때 얘네들은 자, 어때요? 줄바꿈을 다 했죠. 근데 줄바꿈만 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의 이러한 여백도 생겼어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다. 우리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 태그의 기본 디스플레이는 뭐죠?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값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달라지게 될 거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div 하나예요. 근데 이 섹션과 내비는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록인 거 말고는 사실상 큰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태그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네이버 페이지만 봐도요. 자, 여기 지금 div 쓰여 있죠. 이 div 방금 우리가 배운 div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div 또 있고요. 뭐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이거 말고 이걸로 보자. 이런 보기가 안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걸로 보는 게 낫겠네. 이거는 A 태그고 컨테이너를 열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쭉 열어서 대충 이 정도만 보면은 지금 div 계속 이렇게 쓰이죠. 그리고 밑에 iframe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 잘 안 하는데 할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것도 태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div를 상당히 많이 써요. 이렇게 실제로 화면을 구성하는 녀석들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div의 특징 속성에서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한으로 넓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div라는 배우를 찾아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레드로 입혀봐 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배경색을, 이 태그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라고 한 거예요.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늘어났죠. 저는 이 태그, div라는 태그한테 너비를 준 적이 없어요. 스타일 속성을 부여해서 너비를 부여한 적이 없는데 최대로 늘어났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너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한으로 넓어진다. 그럼 너비가 설정이 되면 너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안 되면 최대화.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죠. 설정이 되면 이렇게 내가 준 대로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width, 가로겠죠? 가로 너비가 500 픽셀, px는 이제 픽셀이라고 읽습니다. 500만큼의 픽셀, 그만큼 사이즈를 우리가 조정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죠. 이 특징은 뭐냐면 자, 저는 지금 div 태그 안에 들어있던 텍스트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얘가 화면에서 사라졌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스타일리스트가 div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못해가지고 화면에 백그라운드 레드가 안 나오는 걸까요? 얘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얘는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텍스트가 있을 때는 분명 화면에 잘 나왔는데 텍스트가 없어지니까 안 나오는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div 태그한테 높이를 부여한 적이 없어요. 높이는 height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걸로 속성을 부여를 하면 얘는 나와요. 근데 이 높이를 주지 않으면 얘는 안 나와요. 왜? 높이가 없으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 높이를 안 준 상태에서 텍스트가 있을 때는 높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냐? 이만큼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높이가 생겨난 거예요. 이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태그로 감싸져 있는 내용, 컨텐츠가 가지는 크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컨텐츠의 크기만큼은 태그가 무조건 감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컨텐츠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 내용이 가진 높이만큼 높이가 생성이 된 거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높이가 딱 이 글자들을 감쌀 만큼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타났다가 이런 높이가 사라져 버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높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서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너비랑 높이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블록화라고 하고 있는데 블록화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그 밑에 있는 이것과 세트로 보셔야 돼요.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div와 섹션 둘 다 기본 디스플레이는 블록이겠죠? 자, 제가 지금 div랑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 컨텐츠가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부여했기 때문에 높이를 가지고 배경색을 입혀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두 녀석은 한 줄에 같이 나왔나요? 아니죠.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근데 왜? 얘가 한 줄에 같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초록색이 빨간색 막대기 옆에 같이 나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너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어요. 최대화라는 건 화면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최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얘는 이미 화면을 꽉 채웠는데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은 한 줄을 혼자 써요. 자, 근데 여기다가 너비를 부여를 할 겁니다. 너비를 부여해서 공간이 이만큼이나 생겨났는데도 얘는 안 올라가죠. 이게 블록이에요. 블록 요소는 공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줄을 혼자 써요.
이게 블럭입니다. 자, 그게 지금 이 블록화랑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쓴다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렬 부분은 나중에 정렬을 배웠을 때, 배우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논. 이 논이라고 하는 거 몰라도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한 거라 지금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뭐냐면 div와 섹션의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블록이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 값으로 들어있던 거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블록이라는 값을 우리가 논으로 바꾸면 논은 무슨 뜻이에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안 보이게 바꿉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 자, 근데 이 논이라고 하는 게 화면상에서 아예 사라지게끔, 안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거 안 쓰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논은 절대 필요합니다. 이 논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네이버 화면에서 지금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논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녀석들이 꽤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얘를 눌러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누르기 전에는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지금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만큼의 내용은 얘를 누르기 전까지는 안 나왔었잖아요. 화면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눌렀더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되어 있다가 얘를 클릭하면 디스플레이가 바뀌어라 라고 코드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은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화면에 안 보이는 거니까 태그 자체를 안 쓰면 되지 라고 해버리면 저런 기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웹을 만들 때 되게 흔하게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화면에 일단 없다가 마우스가 올라가거나 클릭을 하면 지금 이런 것도 없던 애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다 디스플레이 논이었던 게 디스플레이가 다른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논은 꼭 필요한 건데 개념은 너무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인라인 블록은 제가 지금 블록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div, 섹션, 아티클, 내비 이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라인 블록은 따로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기본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가지고 있는 애도 물론 있지만 그 녀석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블록 요소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인라인 블록은 이렇게 적용을 시킬 겁니다. 지금 제가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CSS 때문에 더 이상 이 화면에 존재하는 코드상에서 이 섹션은 블록 요소가 아닌 거예요. 기존의 블록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뀐 거니까. 근데 인라인 블록 특징 볼게요. 너비가 없으면 최소화, 높이가 없으면 최소화라고 했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너비 높이가 둘 다 사라진다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 글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아까랑 다른 점 뭐예요? 블록 요소한테 컨텐츠를 가지게 했던 것과 달라진 점. 너비도 최소화가 되고 있죠. 딱 컨텐츠를 가릴 만큼만 커진 거예요. 이게 인라인 블록의 특징. 그리고 이 녀석은 글자화면서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글자인 것보다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릴 건데 얘는 지금 인라인 블록이 됐어요. 섹션이라는 녀석은 이제 인라인 블록이에요. 근데 한 줄에 여러 개가 못 나오고 있죠. 얘도 한 줄을 지금 혼자 쓰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얘가 빨간색 옆으로 못 갔어요 지금. 왜냐면 빨간색은 블록이에요. 얘는 블록입니다. 바꾼 적이 없어요 div는. 그럼 얘는 한 줄을 혼자 써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녀석만 인라인 블록이 됐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하나를 더 만든다면
얘는 한 줄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빨간색 옆으로 보내고 싶다면 div한테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빨간색이 인라인 블록인데 섹션이 인라인 블록이 아니야? 그러면은 섹션은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블록과 인라인 블록의 그 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태그한테 인라인 블록을 줬어. 그러니까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왜 얘 안 올라가지? 이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상관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녀석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인라인 블럭이다. 근데 자, 얘가 왜 글자화냐면 보세요. 자, 지금 여러 개를 좀 만들었는데 글자는이 아니라 일단 요거부터 최대한 여러 개예요. 최대한 여러 개. 무조건 한 줄에 다 나온다가 아니라 최대한 여러 개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화면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얘가 있을 공간이 사라지면 얘는 내려가요. 이렇게. 화면에 공간이 주어진 만큼 얘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라인 블럭. 그럼 이렇게 보면 이거 블록이랑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인라인 블럭.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얘를 글자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자는요. 공간이 없으면 본인이 내려가죠. 저는 지금 줄 바꿈 엔터 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붙여넣기 컨트롤 V만 했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내려가죠. 이거예요. 이래서 인라인 블럭은 글자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라인 블럭 요소들은 글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타일 속성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써 있는 거 부모의 텍스트 얼라인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 이 텍스트 얼라인은 글자 정렬에 관련된 스타일 속성인데 인라인 블록 요소들은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글자 정렬 속성으로 실제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렬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또 나오면은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블록과 인라인 블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초반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얘는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면서 계속 단기 기억했던 거를 장기 기억으로 옮겨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 일단은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인라인 블록은 글자고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와야 되고 블록은 블록이니까 한 줄을 혼자 써야 되고 너비, 높이, 최소화, 최대화 이런 과정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했으니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HTML 태그가 써 있는 걸 잘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코드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 느낌을 보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자, 어디가 어디랑 세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이 div는 바닥에 있는 이 div와 세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위상이 둘이 같죠. 같은 위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한 칸에 띄어쓰기를 했어요. 들여쓰기를 한 거죠.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섹션 태그는 여기서 닫힌 거고요. 네비 태그는 그냥 닫힌 거고요. div는 여기서 닫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위상이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섹션의 아래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줄바꿈을 안 하고 보면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섹션 안에 네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줄바꿈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그것들을 들여쓰기를 잘 해서 그 위상, 얘네들이 존재하는 그 들여쓰기 라인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걸 왜 해봤냐면,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바꿔놓고 볼 건데, 자, 이 HTML 태그한테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리고 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형제까지. 이런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거 딱 봐도 느낌 오죠? 자, div는 섹션의 부모겠네요. 그렇죠? 섹션이 div 안에 있으니까 섹션한테 div는 부모죠. 그러면 div한테 섹션은 자식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div한테 내비는요. 자식인가요? 이건 조금 곤란하죠. 우리가 보통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의 자식의 자식을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손주라고 얘기를 하죠. 손주. 손자, 손녀, 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물론 워딩을 이렇게 사용하진 않고 HTML에서는 어떤 워딩을 쓰냐면 후손이라고 하는 워딩을 사용합니다. 자, 후손. 자, div한테 후손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인가요? 둘인가요? 자,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는 모두가 다 단군의 후손이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단군의 자식만 후손이라 하나요? 아니면 자식의 자식만 후손이라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내 밑으로는 다 후손이죠. 그래서 실제로 후손은 2명입니다. 섹션도 div의 후손이고요. 내비도 div의 후손이에요. 자, 섹션은 div의 자식이라 그랬고요. 내비는 div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비는 섹션의 누구예요? 자식이죠. 좋아요.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비 입장으로 div는 누구예요? 개념적으로는 조상이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없습니다. 이 HTML을 사용하고 CSS를 사용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는 내려가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제라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다라 그랬는데 제가 태그를 몇 가지 더 적어서 이 첫 번째 내비와 두 번째 내비는 둘 다 섹션의 자식이죠. 둘 다 자식이에요. 그쵸? 둘 다 섹션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 이 두 녀석은 순서가 있을까요?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형제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했는데 형제는 순서가 있죠. 그렇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위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래는 동생 이렇게 내려오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있는 내비가 섹션의 첫째 자식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비가 섹션의 둘째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비는 첫째 자식 내비의 인접 동생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다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워딩들은 실제로 우리가 CSS를 사용해서 이 태그를 선택해 나갈 때 쓸 수 있는 개념들과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형제 순서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이 섹션과 이 div는 형제인가요? 얘네들 형제죠. 부모가 누구예요? 네, 맨 위에 있는 이 div. 이 맨 바깥에 있는 이 div의 자식으로 섹션과 div가 있는 건데 이 둘 중에서 누가 형이에요? 이 녀석이 형이죠. 형제의 개념 이해되시죠? 이렇게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후손까지
HTML에는 이런 개념들이 존재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네리티드라고 해서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올 건데, 이 상속, 자바에서의 상속과는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물려주는 이 상속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해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하나만 더 하고 실까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쉬죠. 자, 제가 div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섹션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안녕, 여기다가도 안녕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블록 요소니까 줄바꿈해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 스타일리스트 불러내서 컬러를 얘는 레드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div 태그 안에 있는 이 안녕이라는 녀석은 div의 자식인가요? 이 안녕이라는 녀석은 div의 자식인가요? 이거는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div 태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일 뿐이에요. 이건 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div 태그 안에 다른 태그가 있다면 div의 자식 태그가 존재하는 거지, 이런 컨텐츠들은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사실 자식처럼 인지를 해도 괜찮아요. 물려받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이 두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뭐 해볼 거냐면 글자 컨트롤을 좀 해볼 거예요. 얘네들 화면에 너무 작죠? 잘 안 보이죠? 글자 크기를 키울 겁니다. 자,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의미가 뭐겠어요? 글자의 크기겠죠? 이 녀석을 제가 뭐 한 150픽셀 이렇게 부여를 하면 커져요. 근데 보통 폰트 사이즈에는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를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EM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제가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REM은 어떤 느낌,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배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3REM이니까 3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수는 누굴 기준으로 몇 배를 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루트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REM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루트는 가장 최상단에 존재하는 녀석을 의미합니다. 그 최상단은 일단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코드펜의 HTML 영역에는 실질적인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쪽 body라고 하는 태그 안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어내는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최상단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이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걸 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 폰트 사이즈에서 나는 3배를 할 거야. 이게 3REM의 정의예요. 근데 그냥 이런 거 잘 모르셔도 괜찮고 그냥 배수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REM이 아니라 그냥 EM은 개념이 달라요. 얘는 그냥 배수거든요. 근데 이건 좀 REM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배수가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 언급을 드린 거고 나중에 좀 천천히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M, 배수다, 글자 크기를 키운다,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 그리고 제가 글자의 두께를 굵게 만들어 볼 겁니다. 얘는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이 있어요. 폰트 웨이트 볼드. 얘는 폰트의 무게라는 느낌으로써 굵게라는 속성을 부여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노멀이고요. 이게 일반이고요.
볼드를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W3 스쿨즈 말씀드렸죠. 거기에 CSS 부분 들어가 보시면 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속성들이나 이 스타일 속성에 쓸 수 있는 값들이 다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할 때 나 이 스타일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값이 뭘 줘야 되지? 이런 게 고민이 된다면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글자 굵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녀석을 또 줘볼 건데 얘는 자간이에요. 자간. 이 자간이 무슨 뜻이냐면 글자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이 스타일 속성에다가 제가 값을 10픽셀 이렇게 주면요. 얘는 좀 어떻게 됐어요? 살짝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차이를 확 주면 많이 티가 나겠죠? 이거는 지금 띄어쓰기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띄어쓰기가 있는 게 아니라 글자 간의 간격이 커진 거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를 했더니 얘네들이 땡겨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간 컨트롤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들이 이제 글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입니다. 글자 크기, 두께, 자간, 그리고 뭐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아까 그 계속 속성 정리에 나왔던 정렬 같은 것도 다 글자 컨트롤이고 컬러도 글자 컨트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